예, 주식시장이 어려운 시기를 지금 통과하고 있죠. 오늘 또 다우지수가 추가로 하락했습니다. 3% 이상. 어제 3.5%, 오늘 거의 그에 버금가는 1000포인트, 800포인트 추가 하락을 했는데요. 이것은 어찌 보면은 당연한 현재의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매매자들 또 기술적 트레이더들이 시장의 50% 이상이고, 그리고 또 시장의 모멘텀 이 변동성에 따라서 패시브 펀드라고 그러죠.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그렇게 작동하는 시스템 트레이딩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한번 충격을 받으면 추가 하락이 기계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예상을 해서 트레이딩을 하면 안 된다. 요게 또 그렇게 예상되는데 왜 트레이딩을 하면 안 되느냐. 그게 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S&P 500 지수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렇게 떨어질 때 어제 우리가 버핏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죠. 버핏은 전형적인 장기 투자자, 사업 투자자, 그런 관점에서 현 장세에 대한 대응 원칙을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트레이더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트레이더들이라고 해서 마구잡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 기술적 차트 지표를 보고 또 심리 지표도 보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방아쇠를 당기죠. 그래서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오늘은 시장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오늘은 가장 미국에서 전설이라고 불려지는 최고의 트레이더, 물론 최고의 트레이더는 헤지펀드들의 그 규모에 의해서 주식 트레이더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고, 또 매년의 그 실적에 의해서 원래의 킹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꾸준히 대중들에게 가장 어필되고 친숙한 전설로 불리는 트레이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짐 크레이머입니다. 이 짐 크레이머가 현재 장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를 CNBC에서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어서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S&P 500 지수는 왜 추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느냐. 기술적 분석자들은 테크니션, 기술적 분석은 그냥 추세선입니다. 추세선이 상승 추세선을 이탈했다. 이동평균선에서 이탈했다. 이게 이제 추가적인 투매를 불러일으키는 이게 트리거가 됩니다. 방아쇠를 당기는 요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미 이 월가에서 S&P 500이 이 하락 추세선을 이탈해버렸기 때문에 이건 이제 기계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추가 매도에 그냥 시스템이 구축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작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추세선 이탈하면은 이거는 이미 이제 하락이 어디일지 모른다. 이런 이제 심리에 사로잡히는 거죠. 대개 이제 이럴 경우에는 전고점, 그 다음에 또 전저점 이렇게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기술적 매매자들은 그렇게 하도록 기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은 항상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반등이 어디에 나오느냐. 이건 반등은 이제 심리가 진정된 시점에서 악재가 다 시장에 노출됐을 때 이때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죠. 그 시기는 역시 또 심리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상황에서 짐 크레이머 헤지펀드, 왕년에 이 사람은 헤지펀드도 운영해서 아주 높은 수익을 올릴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때려치우고 자산운용 펀드 매니저도 했고, 하지만 둘 다 실적은 괜찮았지만은 환멸을 느껴가지고 지금 개인 트레이딩을 CNBC에서, 우리로 말하면은 주식 전문가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대중적 인기가 굉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운영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주식왕 버핏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거기다가 트레이딩을 가미하는 이런 그 두 가지 플레이를 혼용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수익률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별로 높지가 않아요. 그 시장 평균을 뭐 조금 초과했다가 조금 떨어졌다가 이렇게 뭐 하면서, 그런데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느냐?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그 심리적으로 따라하기가 쉽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버핏처럼 오랜 인내력을 못 가지기 때문에 매매하고 싶어서 안달하기 때문에 그런 심리를 충족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 매매를 함부로 하지 않고 최소한 사활 깊고 조심스럽게 하도록 유도해 준다. 그래서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장세에서 그럼 어떻게 대응하느냐?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대응하라고 이제 가이드를 해줍니다. 5가지. 첫째, 현금이 수중에 충분히 있지 않으면 움직이지 마라. 일단 보유 현금이 충분히 있지 않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겁니다. 현재 장은 이렇게 지금 심리적으로 이걸 투매장이라 그러죠. 투매. 손절매가 선에 이렇게 자동적으로, 아까 패시브 펀드 말씀드렸지만 5% 정도에다가 손절매를 딱 걸어놓고 그 이상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매도가 나오도록 시스템이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매 시스템이 지금 작동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떨어지는 칼날을 받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빌려서 싸다, 과매도다 해서 빌려서 절대로 주식 사지 마라 라는 게 가장 기본 원칙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투매가 나온 걸 가지고 떨어지는 칼날을 덥석 잡으면은 이게 바로 이제 빌린 돈으로 덥석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라는 가장 원칙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추가 하락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현금이 충분할 경우에 조금 사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지만 뭐 어쨌든 의미 있는 매수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우 천천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뻔한 얘기 같지만 이게 흥분되어 있는 시장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얘기가 됩니다. 흥분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성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현금을 가지고 있더라도 향후 18개월, 1년 6개월 동안 쓸 일이 있는 돈이면은 사지 마라. 이것도 참 너무 쉽고 상식적인 얘기지만 이게 또 그렇잖아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아주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지도층에 있는, 우리가 속칭 말하는 언론에서 지도층 인사라고 하는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6개월 후에 뭐 세금 낼 돈이 지금 은행에 예금돼 있는데 이게 놀리기 아까우니까 이걸 가지고 주식을 사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걸 가지고 또 주식을 샀다라고 얘기하고, 샀다가 또 큰일 났다. 그러니까 향후 1년 6개월 동안 쓸 돈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건 뭐 이 사람의 기준입니다. 1년 6개월 왜 1년 6개월이냐. 그냥 짐 크레임의 기준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충분한 여유 자금을 가지고, 충분한 여유 기간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기간의 문제는, 여유 자금의 규모와 이건 두 번째는 기간의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역시 시장을 매우 조심스럽게 대응하면 된다. 급할 게 하나도 없다 얘기입니다. 급하게 뭐 덥석 잡지 마라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장에 아무리 크게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오버솔드라고는 섣불리 판단하지 마라. 왜냐, 이 투매장에서 기관들이 손절매를 잡아놓은, 그러니까 투항 시점, 이 시점을 잡아놓은 게 그 기관마다 다 조금씩 다릅니다. 짧게 자르겠다고 하는 데는 5% 손절매를 걸어놓고, 좀 길게 가져가겠다는 데는 10% 손절매를 걸어놓습니다. 이건 뭐 그 시스템, 요새 뭐 이름을 좋게 붙여놨습니다. 인공지능 기계로 한다.
그 인공지능기기라는 게 그런 식으로 이게 프로그래밍 해놓고 어떤 데는 15% 또는 20% 떨어지거든 어쩔 수 없이 잘라라. 이렇게 이제 그 프로그램에 넣어놓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그 시장의 모멘텀에 의해서 얼마든지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방아쇠를 건드리는 거예요. tum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추가 과대 낙폭 과대라는 게 추가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이걸 염두에 또 두라는 얘기죠. 어쨌든 간에 조심조심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이거야말로 절호의 매수 기회다. 바잉 오퍼튜니티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오랫동안 시장에서 30년, 40년간 프로 트레이더로서 경험해 본 사람의 얘기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되나요? 잘 모르는 사람이 이럴 때 낙폭 과대해서 사기 쉬운 거는 이럴 경우에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반등을 기대하고 사더라도 유틸리티 ETF 그러니까 유틸리티 ETF라는 게 뭡니까? 우리 사회 간접자본 ETF를 말하는 거죠. 통신주라든가 에너지주라든가 이런 에너지도 지금 유류 관련 에너지가 아니라 사회 간접 자본 에너지. 그러니까 이런 유틸리티 관련 이거 유틸리티는 주로 배당주죠. 배당주라서 이런 주식은 사실 채권과 다름없는 거예요. 유틸리티 주식은 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한국에서 이게 그런 성격의 주식이 들어있잖아요. 담배 인삼공사 같은 것도 그런 게 해당되고, 통신주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배당의 이 수준이 별로, 시장 변동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배당은 유지되는데 주식이 많이 떨어지니까 이런 것이 유리하다. 당연한 합리적인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걸 사면은, 무엇에 비교해서 같은 채권인데 어차피 주식 채권 주식이나 채권이나 비교하면 국채는 2%인데 이거는 4% 주면 당연히 이걸 선택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틸리티 ETF 또는 유틸리티가 아니라도 고배당 ETF, 고배당주라는 것은 현재 모멘텀하고 상관없이 결국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이익을 내고 안정적인 배당을 주는 회사들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련주들을 이 주가 급락시에 같이 떨어지니까 구태여 산다면은 이런 주식 쪽을 먼저 선택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상 상식적으로 투자자가 몸에 익숙하게 이제 운전하는 사람처럼 익숙하게 배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ETF 이런 거는 이제 개별 종목을 잘 분석 못하고 잘 판단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고 결국 최종 승자는 개별주라는 거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종목을 고르면 그게 최고지. 제일 좋은 종목을 모르니까 박스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가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 통째로 사면은 그 안에 굵은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섞여 있는데 평균적으로 좋은 걸 살 수 있는 거고, 그 중에서 아주 굵은 걸 내가 골라낼 수 있다면은 제일 굵은 개별주를 사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장이 떨어질 때 이 나쁜 뉴스에 의해서 이 좋은 주식이 같이 떨어지니까 좋은 매수 기회가 된다. 이건 워렌 버핏의 이야기와 또 투자 철학과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이 트레이더의 5가지 지침인데, 이 사람의 지침은 트레이더지만 버핏의 지침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으로 이 사람도 기본으로 버핏의 기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베이스로 해서 그 바탕 위에서 트레이딩을 가미하는 거예요. 그것도 매우 조심스럽게.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참고로 할 만한 현재 장세에 대한 대응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